네, 씩 구독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미래융합연구원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여러 사람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네, 제가 책 이름이 좀 강하죠.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법. 근데 사실 그 책의 핵심 메시지는 적극적으로 가서 싸우고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요, 인간관계에서 정말 피치 못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때가 있지만 웬만한 경우에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 또 그런 부분이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 공동체, 가족 전부 다 나한테 어떤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면 사실 이 부분은 내가 혹시 그러한 틈을 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비위를 맞추거나 혹은 내가 너무 저자세를 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 의견을 거의 얘기하지 못하거나 이런 토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뭔가 칭찬인지 아니면 비난인지 아니면 나를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너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야, 그리고 학교 올 때, 야, 머리가 그게 뭐니 도대체? 이 사람한테 내가 미안해야 될 건 아닌데 자꾸 내가 핑계를 대고 뭔가 놀림거리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물론 친구들끼리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반복되고 그 의도가 나를 깔보거나 나에 대해서 비하하는 부분들이 명백하다면 비춰주는 방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춰준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끝말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마지막에 끝말을 따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너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내 머리 스타일이 왜?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끝말을 따라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내가 대답을 하지 않고 상대에게 오히려 내가 지금 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고 끝말을 나는 거의 까먹는다 하시고 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를 연결해도 괜찮아요. 너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내 머리 스타일이 왜?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형세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 역학 속에서 수세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좀 돌려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친구는 오히려 네 머리가 멋지다는 얘기야, 머리가 되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좀 회피해서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이 사람이 알고 있나 보다. 그리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야, 너 머리가 그냥 그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지 않고 그분이 그냥 맞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한 번 더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거기서 더 대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공세를 뒤집어 주는 것, 이러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눈에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 상대방 있잖아요. 나에게 굉장히 피해를 입힌 상대방, 그분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한 2초 정도 쳐다보고 계시면 아, 이분이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아마 안 보실 겁니다. 사실 이럴 수 있는 힘은 좀 단호하게 대처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근력에서부터 나오고 그 근력의 힘은 나를 잘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대하고 나의 보호막, 나의 울타리를 잘 구축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을 겪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볼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안 봐도 되는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어깨를 누가 팍 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그 사람이 똑바로 보고 다녀! 하면서 나한테 뭔가 훈수를 막 두는 거예요. 이게 완전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봤더니 그분의 눈이 약간 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신 얼굴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태여 가서 싸우시겠어요? 사실요, 사람 중에서는 정말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당한 무례한 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 뉴스 보면은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아요? 좋은 뉴스가 많아요? 부정적인 뉴스가 훨씬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뉴스가 자연재해가 아닌 이상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태여
싸우지 마시라.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 짧게 대답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뭔가를 나한테 막 무례하게 막 뭔가를 막 부탁하는 거예요. 막 나를 막 잡고 그래요. 그러면 딱 보시고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짤막하게 단호한 말투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유치원에 보면은 납치범 같은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어요. 안 돼요. 싫어요.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아니 애가 그걸 한다고 그래서 무슨 대처가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엄마가 너 데리러 오라고 그랬거든.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아저씨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가 아니에요 아저씨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엄마 지인인 거 어떻게 제가 알아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 엄마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엄마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내가 기미를 보이면 그 안에서 내가 얽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싫어요. 라고 내가 단호하게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내가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해주고 또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수용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이 세상에? 뭐 종교적인 것 말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삶에 계세요? 사실 그런 사람은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요 내가 사랑받고 수용받으려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받고 충분히 호감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호감을 받을 수 있죠. 이 부분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화라고 말합니다. 사실요 사람들은요 이걸 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법이라든지 태도를 다 쓰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린 애기들한테 이렇게 애들이 한 7명 모였어요. 근데 피자 한 조각을 딱 주는 거예요. 애들은 엄청나게 굶주렸습니다. 피자는 몇 조각이죠? 8조각이죠. 그러면요 그 애들이 아주 어린 아이일수록 피자를 막 허겁지겁 먹을 거예요. 아마 어떤 애들은 처음부터 막 2개 집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7명이 모였어요. 모두가 배고파요. 피자가 왔습니다. 한 조각씩 먹으면 한 조각이 남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다 계산하고 있지. 여러분들 혹시 오시자마자 2개 딱 집어서 드시는 분, 혹은 한 조각을 드셨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조각을 나는 가서 확 집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분은 아마 이 세상 최고의 강심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눈치 보면서 안 먹고 있고요. 이거 하나 드세요. 이거 나머지 하나 드세요. 배고파 보이시는데 드세요. 그러면 내가 막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날 것 같아도 아유 저는 괜찮아요. 저는 피자 원래 많이 안 먹어서요. 원래 저는 많이 먹으면 피자가 물려요. 막 이러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양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의 어떤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왜 우리 모두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주려고 하고 호감을 또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게 좀 칼날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상대가 좀 지나치게 성격 자체가 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뭐 나르시스트라든지 소시오패스처럼 정말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나와 너 사이에 역동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만약에 엄마와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엄마와 아이는 서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일상 세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엄마, 나 오늘 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얘기해요. 야, 뭐가 힘든데? 너 어제도 학원 빠졌잖아. 힘든 게 뭐가 있어? 야, 다른 애들은 학원 엄청 많이 다녀. 넌 도대체 뭐가 힘드니? 약간 이렇게 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조금 더 이 험한 세상에서 조금 더 능력도 있고 조금 더 괜찮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그 부분이 좀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아이는 엄마에게 내 마음을 오픈했었던 건데 그것이 거절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수 있겠죠. 이런 역학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그것에 대한 순환고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엉켜가지고 막 꾸정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계속 꾸정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새로운 물꼬를 트게 하는 것, 그 역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건강하게 바꿔나가는 것. 저는 그거를 일치형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책에는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고요. 꼭 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많은 제 영상에도 있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